이제 23번 맞죠? 자금 조달 방법 중에서 지분 금융에 속하는 것은 모두 몇 개냐? 지분은 1층이다, 2층이다. 1층. 지분, 출자. 기업. ABS는 이거죠. 이자 주는 것. MBS도 이자 주는 것. 이자가 부채금융이죠. 배당 주는 것이 우리가 지분금융에 속하는 겁니다. 주택 상환사채도 다 이자입니다. 근데 리츠는 우리 이 주식회사로만 우리 한국에서는 설립이 되는 주주 입장이다. 출자부터 시작하고 부채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렇죠. 그래서 출자 지분이다. 리츠. 그 다음에 부동산 신디케이터, 조인트 벤처 다 출자죠. 함께 출자합시다. 신디케이트. 소액. 다수. 그 다음에 큰 금액. 다액. 소수. 조인트 벤처. 출자자. 이런 말이지. 그 다음에 공모에 의한 정자. 공개 모집. 사모. 사적 모집. 정자는 출자하는 게 정자이죠. 자본금 정가. 정자 속에도 유상정자도 있고 무상정자도 있습니다. 간혹 그렇게 시험에 또 나올 때도 있습니다. 정자. 유상정자, 무상정자. 유상은 잘 알다시피 현금 들어오고 또는 토지 건물 들어오고 주식을 주는 경우고, 무상정자는 그런 현금이나 이런 거 무상 들어오지 않고 잉여금이 많아가지고 주식으로 다시 추가 배정해주는 무상증자다. 어쨌거나 이건 다 지분금융이다. 지분. 그래서 4개네, 4개. 자, 우리 시험 나올 때 이런 문제도 1개, 2개, 3개, 4개, 5개 또는 빵개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간혹 시험 출제가 나옵니다. 이때는 이런 것은 한계가 긴가민가 할 때가 생기거든요. 실력이 어느 정도 있는 분도. 그래서 이게 3개가 답인지 4개가 답인지 확률이 50% 떨어질 때가 많기 때문에 이건 약간 나중에 푸시면 돼요. 나중에. 시간 날 때 다시 한번 슬쩍 보고 아하, 내가 여태까지 한 것 중에서 좀 더 머리 살짝 맑아질 때 다시 한번 확인하면 개수가 장신하게 됩니다. 특히 개수가 많을 때 1개, 2개, 3개, 4개, 5개 이게 더 힘들죠. 빵개 1개, 2개, 3개, 4개보다. 자, 24번. 저당대출 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바로 5번 보시면 변동금리 및 주담대 이자율의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이자 변동 리스크를 대출자에서 차입자로 증가한다. 이래죠. 받겠지. 차입자 대출자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알다시피 변동금리라는 것은 누가 좋아합니까? 대출자가 좋아합니까? 차입자가 좋아합니까? 대출자가 좋아하죠. 이거 이자율 위험, 쪼기 상환 위험을 차입자에게 증가하기 위해서, 그죠? 증가하기 위해서. 그래서 위험 증가하면 대출자에서 차입자 증가하는 게 있지, 차입자에서 대출자 증가한다 이런 말은 거의 안 쓰죠. 대출자가 차입자로 증가하는 방법. 틀렸다. 자, 우리 67페이지 금융론에서 나옵니다. 자, 25번 부동산 개발 고위험이다. 위험, 타당성 분석에 대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전체가 지역 경제 분석,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 그 다음에 타당성 분석, 투자 분석, 최종 이렇게 있다 했죠. 그 중에서 2번 보시면 부동산 개발 타당성 분석은 이 타당성 분석은 경제성 분석 후 시장 분석에 진행된다. 아니지. 여기 경제성 분석이지. 경제성 분석. 요 앞에 여기에 시장 분석이란다. 선 시장 분석, 후 경제성 분석. 그래서 건설회사 사장님한테 수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돈 됩니다. 경제성 분석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경제성 분석 후에 한다 하는 말이 틀렸죠.
먼저 시장 분석부터 하고, 이건 이제 시장 분석, 우리 시장 분석이라니까, 시장 분석. 시장 분석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후 경제성 분석, 이렇게 하는 거지. 어디라도 다 이렇게 하니까. 수요가 충분합니다. 살 사람이 충분히 있습니다. 돈 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면 되죠. 선후가 바뀌었다. 선후가 바뀌었다. 우리 학교에서는 선후를 뒤집어 놓고 틀린 거 찍어라. 시험 많이 나옵니다. 그지? 선후. 자, 81페이지 나온다. 그 다음에 26번. 민간 부동산 개발 방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틀린 것은 바로 3번. 공동개발 방식 중에서 등가 교환 방식은 개발업자에게 수수료 문제가 발생, 땡. 틀렸죠. 수수료 문제 발생 아니지. 우리 위탁하고 신탁, 그렇지. 신탁. 위탁, 신탁 개발. 이게 부탁하기 때문에 부탁 수수료를 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수수료이지. 이 두 가지. 여기 시험 잘 나옵니다. 이제. 상대적으로 이걸 아시면 저건 수수료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바로 찍을 수 있죠. 신탁 수수료가 비싸다. 위탁 수수료가 비싸다. 신탁. 그래서 지주, 명의를 신탁회사에 넘기고 웬만한 걸, 많은 걸 믿고 맡겼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지주 자기 명의로 하는 것이 위탁. 수수료만 주는 이런 경우죠. 두 개의 차이. 여기서 수수료를 일단 해결을 해야 한다. 확실하게 틀려버렸죠? 확실하게 틀려버렸습니다. 82페이지 우리 개발 파트에 나온다. 그 다음에 27번. 다음 중 시향지향형 입지. 자, 시향지향 입지라는 말은 원료보다도 완제품이 더 무겁죠. 완제품이. 원료 50kg을 집어넣어가 청량음료 물 붓고 뚜껑 닫고 병 넣고 상자 넣고 무거워져서 100kg 완제품 무겁습니다. 맥주. 그러면 이거는 시장 옆에 공장이 있어야 그대로 무거운 거 그대로 손님한테 팔아보면 돼요. 실어 갈 필요 없이. 근데 저 가벼운 원료를 싣고 오면 되지. 그 수송비가 전략됩니다. 그래서 시장지향 입지. 근데 일본의 중량 감소 산업은 반대지 반대. 원석, 원목 100kg, 50kg 완제품, 가구. 이거 나무 가지 쳐내고 깝다기 벗기고 딱두리 잘라내고 하면 중량이 이건 감소하는 거죠. 이때는 원료 지향 입지를 해야지. 무거운 원료를 가볍게 만들어서 시장에 갖다 팔면 되니까. 그래서 1번이 틀렸다. 자, 28번. 28번. 상업용 매장용 부동산 입지 선정에 있어서 대안부지 가능 매출액 추계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비유중 회기.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능 매출액. 내가 마트를 오픈하고 싶은데 우리 마트에 매출액이 얼마나 생길까? 그 추정하는 방법 네 가지가 있다. 비율법 있죠, 그죠? 일본에 그 비율법. 그 다음에 유추법. 자, 비율법은 한 사람당, 우리 이 시장, 마켓 시장 지역에서 한 사람당 우리 가게 와서 10만 원 쓸 것 같다, 한 달에. 그 인원수 곱하고 하면 나오겠죠? 이건 소비자 마음이기 때문에 가장 주관적이다 하는 요게 시험 잘 나옵니다. 손님 마음이지. 우리 가게 가서 10만 원 쓸지, 9만 원 쓸지, 11만 원 쓸지 손님 마음이죠. 주관적이다. 그 다음에 유추는 우리하고 비슷한 마트, 저 마트 가만히 보니까 한 달에 매출액이 1억이 생긴대. 그 우리도 1억 좀 되겠다.
유사, 점포, 추정한 거. 그 다음에 중력 모형. 중력은 우리 뉴턴의 만류부치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하면 상점이 클수록 매출이 더 많을 거고, 손님들한테 거리가 멀수록 적고 가까이 있을수록 매출이 늘 거다 하는 회기, 매출에 영향을 주는 걸 이것저것 인구가 증가하면 매출이 증가하는 요인이고, 인구 감소하면 감소할 거고, 소득순위 증가하면 증가할 수도 있고, 소득순위 감소하면 감소할 수도 있고, 또 경쟁자 업체가 많으면 수입이 줄 수 있고, 경쟁 업체가 적으면 늘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독립 원인 변수하고 종속 결과 변수를 해가지고 매출액을 추정하는 방법. 회기. 일일이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 요약집에 간단히 나와 있는 거 그 정도 해도 어쩌다가 시험 나오는 거니까 간단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29번) 다음 중 한국주택금융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업무 파악부터 해야 되겠네. 자, 한국주택금융사하고 친해야 한다 했죠. 친해야 한다. 우리 주택하고 밀접하게 많이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파이낸스, 하우징 파이낸스, 한국주택금융사를 업무 파악 이참에 하시다가 중개실무상도 손님한테도 써먹고 본인도 써먹고 해야 됩니다. 주택연금 지급한다. 주택연금 보증서, 보증 업무를 하지 지급하는 게 아니죠. 보금자리로는 실제 돈을 1억 이렇게 대출 지급하지만 주택연금은 보증만 쓰는 겁니다. 정부가 보증 쓰는 거예요. 보증. 그러면 사무소이가 당연히 만 60세 이상 되어가지고 부부 중에 한 사람이 국민은행 가서 그 중간에 주택금융사가 보증을 써가지고 은행이 망하더라도 종신인 같으면 돌아가실 때까지 지급할게. 또 지급자에 대한 보증 쓰는 거죠. 보증. 지급해서 틀렸습니다. 주택보증, 각종 주택보증을 해서 대출 중간 보증, 유동화 정권 발행, 우리 MBS 발행, 보금자리론, 모기지론, 이거 보금자리론을 한다 이랬지. 이거 뭐 우리 부부 합산 연봉 1000만 원 이하이고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 조건으로 고정금리로 바꿀 수 있다 이랬죠. 보금자리론. 그 다음에 적격 대출은 장기 저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다. 첫 집 살 때는 이런 적격 대출, 디딤돌 대출 하는 게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 그런 걸로 활용해야 된다. 자, 30번. MBS에 대한 연결 중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 MBS. 3번. 다계층 많다. 투자자가 최초 주택지상채권 집합물의 소유권을 가진다. 발행기관이 가지는 것이 아니고 투자자가 가지는 게 맞네? 아니지. 발행기관이 가지는 거죠. 자, CMO는 투자자가 가지는 게 아니라 바로 이 MBS 발행기관이 MBS 이 발행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번공을 가지고 저당 소유권, 1번공 이체는 투자자한테 바로 돈이 넘어간다 그랬습니다. 다계층. 1번공은 패스, 2번공은 그대로 발행기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저당 소유권이니까 발행기관이 가지는 겁니다. 발행기관이. 그래서 발행기관하고 이 투자자하고 이 서로 바꿔놓고 틀린 것 찍으라 시험 무수히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렇죠? 여러 번 이미 설명이 좀 됐죠. 자, 31번. 지금은 답만 빨리 또 이번 7회는 답만 빨리 확인하고 8회는 또 조금 디테일하게 하고 차이 나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리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자, 리츠. 5번. 기업 구조적 리츠는 명목회사이죠. 그렇죠.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 상건 땡 틀리고 비상건. 자산운용 투자 직접 땡 틀렸죠.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 관리회사에 넘기는 명목회사입니다. 두 군데 틀렸다.
76쪽에 자 32번 다음은 지대 이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지대 토지 임대로. 자 2번 튀넨의 입지 교차 지대설에 의하면 지대란 시장으로부터 원거리와 근거리 토지 생산물 수송비지. 튀넨은 튀는 비용, 수송 차량 운전기사 이름 튀는 비용, 수송비다. 수송비. 그래서 생산비 X 틀렸습니다. 자 33쪽에 나오고 있죠. (33번) 비율 임대차 지불 조건 다음 같을 때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총 임대료 얼마입니까? 기본 임대료는 200만 원이고 더하기 월 총소득이 2억 초과할 때는 5%, 2억 초과할 때는 5% 비율로 받습니다. 추가 임대로 계약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당해 매출액이 3억이다. 3억이면 초과 금액이 1억이죠. 1억에 5%는 500만 원이지. 그럼 700만 원. 3번 답. 비율 임대차, 순 임대차, 총 임대차 85페이지 한번 확인. (34번) 다음 중 부동산 마케팅 환경과 전략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자 5번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 주목률, 흥미, 욕망, 행동. 우리 아이다스 원리죠. 자, 아이다스는 이건 수요, 고객 점유 마케팅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 점유 공급 X 틀려버렸지. 아이다스 우리 중개에도 나온다 그죠? 중개에도 나옵니다. 자, 35번 지역 분석과 관련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틀린 것 이 말이겠지. 지역 분석. 자, 4번에 보면 기능적 강가. 기능 강가는 시장 지역 문제입니까? 자기 자신 문제입니까? 지역이 아닌 개별, 자기 자신이죠. 그렇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101페이지 계속 보면 계속 반복되는 게 많습니다. 36번 분석 가격 재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거의 매년 한 번씩 나왔었는데요. 자, 2번 수익 최정 체감 원칙은 수익 방식과 토지 잔여법의 근거 제시. 토지 잔여법은 돈 벌어가 땅이 번 거, 건물이 번 거 배분하는 거지. 수익 배분의 원칙이지 최정 체감이 아닙니다. 틀렸지. 수익 배분의 원칙은 수익 방식과 토지 잔여법, 건물 잔여법, 부동산 잔여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틀렸다. 자, 100페이지 확인, 눈길로 확인하시면 되고. 37번 다음 같은 조사된 건물 기준 평가 시점에 원가법에 의한 가격이 얼마냐 정액법으로 하라. 기준 시점은 18년 10월 27일이고 그 다음 건축비가 5천만 원 13년도 준공됐습니다. 그럼 5년 지났네요. 건축비는 20% 상승했다. 5년 동안에 20% 상승. 그럼 재조정가는 5천만 원 곱하기 1.2 하면 되죠. 5년 전 5천만 원인데 20% 상승했으니까 1 더하기 20%는 1.2죠. 1.2배 하면 6천만 원이 이게 재조정가입니다. 여기가 이제 재조정가이지. 재조정가. 내용수 만료 시 잔존 가치가 0. 기준 시점 현재 잔존 내용수가 45년. 경과 연수가 5년. 잔존 연수가 45년. 총 내용수는 몇 년? 50년. 그래서 정액법은 n분의 1 하면 된다. 그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n분의 1, 50분의 1 하면 1년치가 되죠. 그럼 요거 우리 몇 년 지났다? 5년 지났으니까 5배. 요게 감가 수정 누계액이다. 그럼 6천만 원에서 600만 원이네. 계산기보다는 암산하는 게 빠르죠. 대체로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600만 원, 6천만 원에 600만 원 빼면 제조론가 6천에서 600 빼면 5,400. 이게 적산 가격이다. 5,400만. 원가법. 자, 요약집 101쪽에 있습니다. 그죠? 원가법. 코스트. 자, 38번. 연간 예상 총수익이 5천만, 예상 총비용이 2천만, 할인율과 자본 수익률이 각각 5%, 8%, 3%일 때 가격 구하라. 수익 환원법. 5천만 원에서 2천만 빼면 3천만 원이지. 3천만 원 순수익에다가 나누기 환원이율. 환원이율은 그 할인율이 자본 수익률이고 그 다음에 자본 회수율 두 개 합치면 8% 답이다. 375 5번 답. 자, 39번 다음 중 환원이율 구하는 방법 속하지 않는 것은 직선법이 답이겠죠. 조성법, 투자결합법, 부채감당법, 엘루드법. 이건 우리가 99페이지 보시면 요약집에 다 나와 있다. 직선법은 원가 구할 때, 자본 회수율 구할 때 구하는 방법이다. 자, 40번. 다음 중 편주 공시가 효력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표준지 공시가 3번에 국유지 사용료 선정한다. 국유지 사용할 때, 국공유지 사용료 받을 때 이거 이 땅 저 땅 다르죠. 사용료가. 세금이 이 땅 저 땅 다르듯이 그 세금처럼 세금에 준해서 개별 공시가다 이런다. 개별 공시가. 109페이지 나온다. 109페이지. 국공유지 사용을 면적만 가지고 그대로 받을 수 없잖아요. 땅 가치가 다른데. 그래서 개별 공시가다 이렇게. 자, 빨리 달린대요. 자, 이제 판례는 이제 맞는 것 틀린 것 전부 다를 한번 또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회분. 1번. 부동산이 물리적으로 지니고 있는 본원적 특성인 자연적 특성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부부연계이겠죠. 자연, 모든 땅이 부부연계를 가지고 있다. 부부연계. 자, 1. 부동성.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외부 효과 발생하게 한다. 그렇죠. 내 땅이 여기 있으면 나는 부동자세로 계속이기 때문에 플러스 회복과 마이너스 회복과 전부 다 끌어안고 가야 되죠. 부동산 활동이 지역적으로 특화되고 세분화 부분 하위 시장으로 나눌 수 있다. 즉 지역 분석이 필요하다. 맞죠? 그 다음 2번. 영속성. 유용성이 영속적이므로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 정되지 않으며 그냥 생산이 되지 않는다 하면 부정성이고 재생산이 안 된다 하면 영속성이 맞죠. 없어지고 재생산 안 되는 것은 영속성 때문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 부동산 상품에 있어서 중고 상품 의미가 크게 의식하지 않게 된다. 토지는 새 땅, 중고 땅이 있다 없다?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영원히 가는 애한테 너 중고네, 새거네 그러면 안 되지, 그죠?
물론 뭐 아파트하고 건물하고 같이 붙어가 아닌 새 아파트 땅, 헌 아파트 땅 이래는 일시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없다. 그 다음에 3번 부정성, 토지 공급곡선 수직선으로 하게 됩니다. 자연 공급이니까 수직선 맞네. 자연스러운 균형 가격 형성이 어렵다. 그렇죠. 수요가 증가한다 한들 자연스럽게 우상량 공급곡선으로서 자연스러운 균형 가격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폭등한다든지 수요 감소하면 가격이 폭락한다든지 그래서 자연스러운 균형 가격 형성이 못 되는 수익선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토지 공급 제한으로 부동산 활동에 있어서 최유효 이용 원칙에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연은 자연의 선물, 토지는 토지 공개념 소중하게 아껴 써야 한다. 최유효 이용해야 한다 하는 관점이 크죠. 4번 개별성 부동산 비교를 어렵게 합니다. 5. 개별 분석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5. 부동산 시장을 비공개적이고 표준화성을 가는다. 땡. 비공개는 맞는데 비표준화 해야 되죠. 자, 이건 우리 저 뒤에 가면 29페이지 나오는데 29페이지에 비석장이 있겠죠. 비석장. 그 가면 아니되오 못합니다 하는 세 가지. 비표준화도 있고 비공개성, 은밀성. 그래서 조직적 시장이 형성되지 못합니다 하는 비석장. 특히 그 원인은 개별성이 가장 크다. 이렇지. 개별성이 가장 크다. 개별성 때문에 개별적이니까 표준지 우리 이 50만 필지 표준지 선정 또 주택 단독주택 평가할 때 20만 호 표준주택 선택 이걸 이렇게 하죠. 비공개 땅을 매매했을 때는 은밀하게 하면 둘만 입 다물면 은밀하게 숨길 수 있다. 이런 기능이 있다.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탈세라든지 이런 근본적 요인이 많이 숨어 있긴 있죠. 그래서 조직적 시장이 안 됩니다. 조직적 시장이 안 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전국 전 세계 방방곳곳에 있을 수밖에 없는 마켓의 비조직이라서 이렇게 있다 이 말이죠. 공인중개사. 그 공인중개사가 훌륭한 기능도 많이 하죠. 근데 거짓말이 많다, 적다. 금융에 가면 더 많습니다. 그런 소리 맞아요. 어떤 사람한테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거짓말이래. 금융인들 어디라도 마찬가지라. 마찬가지인데 대다수 거짓말 안 한 사람이 훨씬 많죠. 현실적으로 하는 사람이 여기 이제 꾸준을 일으키게 돼서 그렇지. 그리고 거짓말 안 해도 부가가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상적으로 획득해서 사신 분도 훨씬 많죠. 비표준화성인데 표준화 땡 틀렸다. 그 다음에 5번 인접성은 부동성과 같은 뜻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부연계 4개만 알고 있으면 된다. 소유와 관련해서 경계 부분을 불러일으키고 공법적 측면에서 개발이익 사유환수 논리 근거가 됩니다. 부동성, 부동자세로 있기 때문에 바로 옆에 외부효과가 그대로 나타나죠. 경계 부분도 나타나고 영원한 친구 계속 같이 갑니다. 인접하게 됩니다. 부동성 때문에 인접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특기호는 자 플러스 해볼까 마이너스 해볼까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한다. 자 2번 토지 용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몇 개냐? 틀린 거. 획지 법률상 개념으로 가격 수준이 비슷. 가격 수준이 비슷한 건 경제적 개념이죠. 획지. 필지죠, 필지. 필지가 법률상 개념이지. 그래서 지금 법률상 개념 칸 틀렸다. 법이 아니고 경제적 개념입니다. 그 다음 니은
토지 용어가 답지 지역에서 주거 지역으로 용도 전환된 것은 후보지가 아니죠. 당선되거나 이미 됐죠. 그래서 후보라고 하면 안 돼. 전환 중에 있는 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 대지는 택지가 다른 택지로 둘러싸여 좁은 통로에 의해서 도로 접촉하고 있는 토지로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땡 틀렸죠. 제약을 받는 토지다. 이거 우리 대지가 자료형 대자죠. 자료형 대자. 진입로가 좁고 안에 가면 넓고 이게 대지. 이 대지는 우리 건축 공부하셨죠? 2차 건축 공부할 때 사이가 있으면 들어간다 그랬죠? 4m, 2m 넓으면 건축가 되죠. 그리고 아무리 대지라도 이보다 1m 더 좁더라도 추가 지역권 설정하거나 하면 또 할 수 있잖아요. 응? 일정 요건 갖추면 건축 가능합니다. 그래서 건축할 수 없다. 틀렸다. 그 다음 리얼. 법질한 법적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경제적 활용 실익이 있는 땅. 이거는 법지가 아니고 빈지죠. 빈지. 그 다음 미음. 나지란 건축물 등의 정착물이 없고 공법상 제약은 있으나 사용수익 제한하는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지 아니한 땅이다. 요게 맞네. 지금 틀린 거 몇 개냐? 4개. 실제 문제는 이렇게 큰 사이즈는 아닙니다. 이보다 적습니다. 육 페이지 나온다. 6페이지. 자,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복되고 있으니까 일단 자, 부동산 속성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단위 채적당 공간 가치는 용적률의 크기보다 위치상 차이에 의해서 그 높고 낮음이 결정이 된다. 단위 채적당 공간 가치, 위치가 좋고 안 좋고 따라서 그 공간의 가치가 비싸고 싸고 맞겠죠. 땅을 생각하면 되겠다. 땅. 그 다음에 2번 지하 공간 활용 방안으로 TDR 기업발권 양도제는 공중공간이죠. 용적률 인센티브도 공중공간입니다. 틀리지. 용적률은 위로죠. 연면적은 밑으로도 우리 원가법에 코스트 계산할 때 연면적으로 하죠. 연면적. 지하도 코스트가 들어가니까 연면적은 지하까지 들어가지만 용적률은 위로만. 그래서 틀렸다. 3번 우리나라 경우 지하의 미채굴 광물은 강업권의 목적이 되므로 토지 소유권 효력에 미치지 아니한다.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모든 부동산 가치에는 접근성이 항상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두 군데 틀렸죠. 어느 게 틀렸다? 모든, 항상, 학개론의 사회과학적 요소에서는 이런 말을 못 쓴다. 모든 사람이 합격한다. 항상 합격한다. 원래 시험에. 맞다 틀리다.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튼 안 맞는 말이지. 자, 5번. 부동산 현재 위치에서 용도 사용이나 다른 용도로 전환은 주변 토지 이용 상태를 판단하기보다는 토지 이용 주체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 땅 사러 가면 그 주변을 잘 봐야 되죠. 상식적으로. 땅 주변을 여기저기 잘 봐야 된다. 대를 사러 가는데 저 추사가 있다든지, 그죠? 우범지이 또 있다든지, 뭐 등등. 주변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주위 상태를 판단하기보다는 그 벌써 틀려버렸지. 주위를 잘 봐야 됩니다. 시장판을 잘 읽어야 되죠. 마켓 자체를, 전체 마켓 자체를 읽어야 된다. 마켓. 그래서 주위를 잘 봐야 합니다.
자, 4번 하나 더 하고 시도를 합시다. 다음 열거된 항목 중에서 절량 변수에 해당하는 모두 몇 개냐? 절량. 특정 시점. 10월 27일 시점. 여기 절량이죠, 절량. 지금부터 이제 한 50일 정도 남았죠. 50일.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험 칠 때까지 하면 유량이죠. 이때 얼마나 이제 흡수될지 대단히 중요합니다. 유량, 절량. 부동산 시장에는 매수 시점, 매도 시점, 매매 시장은 시점 주로 관리니까 민법으로 얘기하더라도 잘못되면 계약 해제 해버려도 돼요. 그런데 임대차 시장은 임차 기간이 지나면 서비스는 끝났죠. 업질 물이니까 돌아갈 수 없으니까 해지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유량, 절량 변수 몇 개냐? 현금 수지 1년 동안 현금 수익과 지출 유량이고, 인구 변동 1년 동안 인구 증가 감소 변동 유량이고, 주택 보급률 현재 시점 주택 보급률 서울이 100% 안 되잖아요. 공급을 많이 늘려야 돼. 그럼 집값 안정화되지. 이건 현재 시점이니까 절량이고, 그 다음 주택 거래량 1년 동안 거래량 유량이고, 지대 수입 토지 임대로 임차로 하는 것은 임대차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유량입니다. 그 다음 순자산 가치 현재 시점 자산, 부채, 자본, 절량 이것도 맞고, 그 다음에 국민 총생산 1년 동안 생산입니다. 그래서 유량이고, 아파트 1년 동안 생산량 유량이죠. 그래서 디귿, 비읍 두 개만 있다. 디귿, 비읍 두 개. 두 개가 절량이다. 자, 요거 이제 우리 원래 또 출제될 차례니까 13페이지 요약집에 확인, 유량, 절량.